안녕하세요. 2022년 우즈베키스탄 진출 기업들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 연구에 함께하게 된 건국대학교 이주사회 동합연구소의 슈코르바 메흐리니소입니다. 농사발전재단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진출 기업의 노동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현지 최신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해 발간한 7개국 중 우즈베키스탄 안내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가 실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지 인사노무 관리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다양한 관점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농사발전재단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인사노무 관리 안내서가 마지막으로 2016년에 발간되었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안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환경을 포함한 현지 노동시장의 특성과 노동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내서의 활용 시기는 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조대 대통령의 서거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 해 발간된 안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조대 대통령인 카리모프 정권 시기, 즉 1991년에서 2016년까지 정치구조, 경제, 사회문화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노동시장과 노동법제 내용을 잘 다루고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현지 상황과 맞지 않아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노무관리 안내서 개정판은 2016년에 당선되어 재선을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 미르제예프 정부가 이끄는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진출 기업이 현지 적용에 필요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구조, 경제, 투자 환경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고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시장 현황, 노사관계에 있어 발생 가능한 노사쟁의의 해결 절차, 최근 개정된 노동법 내용,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노무관리 및 인사기법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3,5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고 이 중 45%가 25세 이하인 젊은 인적자원 보유국입니다. 총인구는 매년 1.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205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매년 약 6, 70만 명의 정년 졸업생이 우즈벡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인구 동기학적 추세는 국내 생산 및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화 및 세제개혁, 체계적인 농업개혁과 함께 시장 경제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외국 기업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심에 위치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도로, 철도, 가스관, 전력 등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아시아 최다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젊은 노동력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현 대통령은 집권 후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시장 등 대외 개방 정치를 주도하여 산업 발전과 외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농업, 제조업 기반 분야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1.6%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현재는 이전 수준인 5%의 높은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환경 지수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간 5%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고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 젊은 노동력, 원자재, 천연가스, 금, 우라늄 등 전현 자원이 풍부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터키, 인접 국가들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이고 주요 수입 대상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한국과 터키 순입니다.
국가별 외국 자본 운영 기업 수는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총 14,706개사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7개사가 늘었고 러시아, 터키, 중국, 카자흐스탄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2년 1월 국교 수립 후 양국 관계는 우호 협력 기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는데요. 2019년에는 기존의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승하고 서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총 910개사로 전체 투자 기업 수의 6.2%를 차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 에너지, 섬유, 금융 부분에서 투자와 진출 협력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 우즈베키스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자원 부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노동법은 1995년 12월 21일 제정되었고 1996년 4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노동법령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하고 있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의 특징은 단일하고 통일적인 법령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개별적 노동보호 규정만이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현행 노동법은 우즈베키스탄이 1991년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임시법으로 계획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소련 시절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시장 경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독립 초기에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21%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를 넘어섰습니다. 민간 기업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 속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의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었고 올해 10월 29일에 개정노동법이 승인되었습니다. 구조적으로 현행 노동법은 총 16개의 장과 294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개정노동법의 경우 총 34개의 장과 581개의 조로 양쪽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정노동법은 공표 후 6개월이 지나면 즉 2023년 4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 규범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현 노동법과 관련 시행법의 유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노동법의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문성,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성, 연령,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 재산 및 지위, 종교, 범죄 경력, 공공협회 소속 등과 관련된 것을 이유로 노동관계에서 어떠한 제한 또는 이익 부여도 허용되지 않으며 자별로 간주됩니다. 노동 분야에서 자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별 해소와 그에 따른 재정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별과 같은 협박으로 업무를 강요하여 수행도록 하는 강제노동도 금지됩니다. 고용 가능한 연령은 16세 이상이고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건강, 성장,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5세 연령에 도달할 때부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서면 동의로 고용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무기한 계약,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단기간 계약 또는 특정 업무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계약 등 기간으로 체결됩니다.
근로계약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표준 근로계약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의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록부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주는 5일 이상 채용한 근로자의 경력기록부를 관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무 기간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인데요. 근로계약 종료 사유는 경력기록부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 경력기록부는 통합국가노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별 노동 분쟁은 회사 내에서 합의로 설치된 노동분쟁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에 따라 노동분쟁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노동분쟁의 처리 절차는 노동법과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집단적 노사분쟁은 법원에 의해 해결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최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단체 노사 분뇨도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노사 합의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은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영기관이나 국영기업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는 보통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편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규정되고 있으나 파업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앞으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형법 제218조는 금지된 파업 주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즉 합법적 형태의 파업에 관해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는 파업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영이나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임금 체납, 열악한 근로 환경 등 이유로 파업을 벌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적 제도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노동법의 도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노사 관리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노동법률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용부터 퇴직까지 관련 현지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분쟁 시 불이익이 없도록 인력 관련 서류들을 유의 깊게 작성하시고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사이 또는 근로자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서 건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사회 문화, 역사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조라스터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 여러 지배국의 문화가 공존해왔던 지역이죠. 또한 지난 한 세기 동안 지배적이었던 러시아 문화와 소비에트 문화도 주민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인과 달리 현지인들의 생활에는 여유가 많고 업무 처리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30개 이상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우즈베키인이기 때문에 공식 언어가 우즈베크어이지만 소수민족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구소련 15개국에서 통용되는 러시아어나 한국어와 어순이 비슷한 우즈베크어를 배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크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손님을 환대하고 밝게 대해주는 민족적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웃어른에 대한 존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지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차이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뉴 우즈베키스탄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국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인사노무 관리 안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진출 기업 또는 진출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매뉴얼로서 인사노무 관리에 해당하는 법률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니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